근데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참 따뜻하게 대하고 부드럽게 참 말로 하면서 나를 갖다 온화한 미소로 쳐다보고 있으면요. 뭐라냐면 참 저 사람 참 좋다. 이렇게 하지 저 인간 참 좋다란 말은 절대로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시대는 인간에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되려고 하면 옛날처럼 저 뭐야 곰하고 저 뭐 호랑이 쑥하고 마늘 먹으면 사람 되느냐 천년 만년 먹어도 절대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 인간에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뭘 먹어야 되냐면 그럼 또 그러죠. 멘토님 지식 먹으면 됩니다. 이게 아니고 지식은 끝난 거예요. 우주가 지금 팽창해가지고 계속 지금 팽창하더라도 더 이상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지를 않아요. 저 은하계가 지금 계속 팽창을 하거든. 그러면은 그 물질은요. 이때까지 만들어냈던 기본적인 물질을 갖다 계속 지금 반복해서 만드는 거지 새로운 물질을 절대 안 만드네요. 새로운 물질은 전부 어디 있냐면 은하계에 있고 지구에 다 내려와 있어요. 금, 은, 다이아몬드 5만 물질 다 있거든요. 그러면은 더 이상 새로운 물질을 안 만들어내는 것은 지식도 우리가 70%까지 몇천 년 동안 왔기 때문에 지식을 더 이상 새로운 지식을 더 이상 생산을 안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식 먹으면 사람 될까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식 먹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인간. 옛날에 우리 지식 먹을 때 무슨 소리 들었어요? 인간이라는 소리 들었잖아요. 그럼 지금 지식 먹어가지고 절대 사람으로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인간이 사람이 되려고 하면 뭘 먹어야 되냐면 자연의 근본 법칙. 진리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멘토가 말하는 진리는 저 성경, 불경, 도경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정법의 진리. 후천시대에 새로운 법이 나오는데 자연의 근본 법칙이 나온다. 이 근본 법칙을 너희들이 잘 평해가지고 원리로 풀어서 널리 사람에게 쓰이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을 이롭게 하는 최고의 철학이 되는 거예요. 철학은 이때 나오는 거라. 철학이 뭐냐면 자연의 근본을 원리로 풀어가지고 널리 사람을 이롭게 만들면 너는 철학자가 정확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후천시대는 정확하게 철학자 시대고 멘토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려면 지식을 먹어야 돼요? 아니죠. 사람이 되려고 하면 진리, 자연의 근본 법칙을 내가 먹어야지만이 인간에서 사람으로 정확하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의사로서 명의가 있고 심의가 있다 했는데 심의가 되려고 하면 이 자연의 원리,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내가 소화를 못 시키면요. 너는 그냥 뚝딱 하는 소리공은 될 수 있어도 절대 심의가 될 수가 없다. 심의라는 것은 뭐냐면 영혼을 만질 줄 알아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뭘 만져야 돼요? 음식이 사상 체질에 맞는 음식을 정확하게 만질 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네 앞에 있는 상대를 갖다가 아끼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네 앞에 있는 상대한테 짜증내고 성내고 내 주장을 펼치고 있으면은 너는 아무리 천없는 이 법과 천없는 좋은 음식을 먹어도 절대 상대한테 너는 존중받을 수가 없다. 내 인생을 바르게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내 인체에서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 지금 이제 뭐 수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날짜를 잡아놨으니까. 그러면 내가 수술을 딱 깨끗하게 하고 난 뒤에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어떤 근종이 내가 안 생기게 만들려고 하면 자연의 근본 법칙 어떻게 지식을 접하고 내 체질에 맞는 음식을 내가 잘 먹는 이렇게 습관을 들어가는 거죠. 생활 패턴이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부드럽게 대하는 거죠.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한테 내 근육이 굳어질까요? 내 오장육부가 굳어질까요? 절대 굳어지고 내 육천육혈이 움츠러드는 법은 없어요. 내 육천육혈이 움츠러든다는 것은 내가 소화도 안 되고 내 장기도 어떻게 딱 굳어버리고 활동을 안 하게끔 되는 거예요. 왜? 꾹 잡고 있거든. 그럼 내가 사람한테 부드러우면 어떻게 돼요? 좀 더 풀어져. 그럼 세포가 어떻게 돼요? 암세포라든지 근종세포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 너무 부드러운 거라 우리 주인님이. 부드러우니까 어떻게 돼? 전부 다 어떻게 아주 편안하게 긴장 상태를 갖다 놔버리고 세포가 어떻게 돼요? 아주 편안하게 활동하면요. 근종도 절대로 안 오고 암도 절대로 안 오는 거예요. 암이 오는 원리는 세포가 미쳤다. 어떻게 미친 거예요? 바짝 긴장하고 있다. 그럼 바짝 긴장한 세포를 갖다가 부드럽게 만들어버리면요. 절대 나한테 어떤 암이라든지 어떤 근종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나는 거라. 근데 분명히 얘기했어요. 요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 다시 재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개를 갖다가 조화롭게 잘 맞추면 나는 건강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이 건강하고 내 영혼의 질량이 좋아야지 말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그럼 내 육신도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
내 육신을 위해서는 평소에 운동도 하면서 내 노력을 조금 해야 한다는 거죠. 이해돼요? 네. 한 가지만 절대 강조해서는 안 돼요. 나는 천없는 지식을 먹었으니까, 난 법을 만났으니까 내 몸은 스스로 건강할 거야. 절대 그런 법 없어요. 그건 내 영혼의 질량이 좋아진 거고, 내 육신은 뭐냐면 육신에 맞는 음식을 정확하게 먹어야 돼요. 음식 먹는다고 내 영혼이 좋아지나요? 아니죠. 내 영혼의 기분만 좋을 뿐이지. 내 육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그러면 내 몸에 맞는 비타민이라든지 건강식품 많잖아요. 좋은 거 찾아가지고 이것도 바르게 분별해가지고 먹을 줄 아는 것도 내 실력이에요. 내 몸에 대해서 정확하게 챙겨야 돼. 엄청나게 중요한 게 몸이에요. 몸이 망가져버리면요, 내 영혼이 아무래도 뭐 연장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 나는 스스로 뭐가 돼 있다? 의사가 아니고 신미가 돼 있다. 그죠? 허준의 동의보감은 뭐가 미쳤다고요? 원력이 미쳐서 그렇게 된 것이지, 모든 사람들이 허준의 약초 몇 가지, 세 가지, 뭐, 배 아파가 먹으면 낫는다. 그런 법은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거는 500년 전에 허준을 통해서 약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지금 만져본 것이죠. 그죠? 그래서 다음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수술한다고 좋은 거는 아니거든. 근데 일단은 그렇게 됐으니까 일단은 어떻게 근종을 제거를 하면서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습관들이 그렇게 바뀌면요, 정확하게 재발은 안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요가 선생님도 자궁을 적출하셨는데 저한테 하는 말씀이 당장 빨리 세네 군데를 알아봐라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듣고도 겁이 좀 많이 났었는데 그냥 안 하려고 썼어요. 그냥 나는 이래 했는데 결국은 이번 주에 이제 제가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병원을 이제 또 이제 3차 시기 가야 할 큰 병원 가라 해서 이제 병원을 알아보다가 제가 갔잖아요. 근데 그냥 기영종이, 그분은 바로 2분 만에 기영종입니다 바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거는 수술해야 되는 거구나 해서, 그 사람도 그냥 무난하게 뭐 수술은 해야 되는데 본인이 뭐 보호자랑 상담하시고 오세요 그냥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냥 거기서 저는 이제 다 알아봤으니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바로 수술할게요 그냥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게 결론적인 거는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게 쉽게 잘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겁도 나고 뭔가 하면 되는데 그냥 계속,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것도 결과를 받아들이고 내가 좀 더 긍정적이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지 라는 게 이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일단 오늘 좀 멘토님한테 이거는 그렇죠. 원리를 모르니까. 네. 자연의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답을 딱 하나 줄게요. 내보다 질량이 약한 사람이 나를 치료할 수 있는 법은 자연의 원리에 없어요. 내가 의사를 만났을 때 의사가 존경스러워요? 싶이 보여요? 쉽이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 날 치료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이 자연의 법칙이 정확하게 있거든요. 그 옛날에 저 삼성 이병철 회장이 죽을 때 집안에 내려온 질병이 있었어요. 그런 거 갖다 누구도 손을 못 댔거든. 왜냐하면 내가 의사를 만나러 갔는데 의사가 존경스러워요? 에이, 그 의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삼성의 회장쯤 되면요, 의사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그냥 이거 실력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제 좀 아프니까, 삼성 이병철 많이 아팠거든요, 회장이. 그럼 많이 아팠으니까 내를 좀 나서보라. 물론 가서는 내가 몸이 아프고 의사한테 조금 내가 고기는 숙일 수 있어도 내가 딱 속에는 어떤 생활 딱 가질까요? 쉽이 보이죠. 나는 회장이고 니는 의사인데, 그죠? 뭐 주치의도 있을 거고. 그러면 아무리 네가 실력을 갖췄다 하더라도 네 질량 자체가 내보다 낮기 때문에요. 이병철 회장의 질량이 높아요? 저 의사가 질량이 높아요? 그렇죠. 지도자로 왔기 때문에, 그죠? 질량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딱 쳐다보면 안 낫는 거지.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저 미국에 가서 치료받으러 갔잖아요, 몇 번. 그러면 미국의 의료진들이 전부 다 최고 박사들이 다 달라들었는데 못 일으키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딱 봤을 때 이 의사들이 전부 다 합쳐도 질량이 안 돼요. 그러면 질량이 약한 사람이 질량 큰 사람을 갖다 치료할 수 있느냐? 절대로 치료하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래 살다 가는 거라. 전부 다 내려온 DNA 혈이 있거든요. 그 속에 전부 옛날에 5천년 동안 내려온 질병이 다 있어요.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질병들이 다 있단 말이지. 그걸 가지고 내가 육신을 받아가 태어나기 때문에 네가 세상에 존경을 못 받으면요, 절대 저거는 처리가 안 되게끔 돼 있어요. 누가 처리해 줘야 되냐면 자연이 정확하게 처리해 줘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집안에 5천 년 동안 내려온 혈로 내려온 이 병이 내 대에서 끊기게 돼 있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이게 유전을 안 가요. 그래서 유전이라는 말 쓰잖아요. 왜? 5천 년 동안 전부 다 유전을 내려온 병들이거든. 근데 내 대에서 내가 사회 활동을 해가지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고 이 사회를 갖다가 도와줘가지고 그 공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전부 다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존경을 하게끔 돼 있어요. 내가 존경을 받으면요. 내가 즐거운 인생을 사는데 그 병이 남아있을까요? 없어요. 나도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는 법도 없고 내 대에서 이제 그게 어떻게 DNA 그 혈통이 끊기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요 내 밑에 자손들은요 그 질병으로서 더 이상 유전을 안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유전 방이 뭐냐면 고혈압, 당뇨, 암, 오만 거 지금 다 받았잖아요. 왜? 너희 집안에 풀지 못한 숙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전부 다 유전으로 다 받아온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딱 넣어놨냐면 네가 네 자리에서 네 일을 바로 못하고 세상에 존경을 못 받으면 너는 그거 가지고 어려워진다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봤을 때는 나는 이 삼성이라 어마어마한 기업을 좀 이루고 사회를 갖다 널리 이롭게 했다는데 이롭게 했으면 한 사람이라도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게 바로 사람을 이롭게 한 거예요. 근데 나는 기업을 어떻게 진로를 놓고 일에는 어떻게 팽창을 시켜가지고 3대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 한 사람한테도 어떻게 지금 존경을 받는 인생을 안 살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뭘로 아파가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유전병으로 아파서 가게끔 돼 있는 거야. 왜? 하나님 그 치료를 안 해주거든. 왜? 너는 회사는 어떻게 팽창을 시켜놨어도 네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치료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유전적으로 그대로 어떻게 상속을 받는 거라. 쉽게 말하면 우리는 돈만 상속받는다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우리 조상이 5천 년 동안 아파왔던 거 유전적으로 암이든 뭐든 간에 전부 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너희 뒤에서 풀으라고 전부 다 상속을 다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돈을 상속받을 때 뭐도 같이 받았어요? 유전병도 같이 상속을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다 풀리냐? 자연이 언제부터 살펴주냐면 너가 세상에 한 일이 있어가지고 세상에 존경을 받을 때 너 대해서 이거는 어때? 끝나는 거야. 그럼 후손들은 어떻게 돼? 절대 그 유전병으로 아픈 법이 없는 거야. 왜? 이 육체 자체가 내가 뭘 했냐면 그냥 물질 에너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변형된 물질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 치료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은 거야. 근데 전부 다 어떻게 돼? 30%씩 다 신간하는 거야. 치료 절대 안 해주죠. 그럼 어떻게 치료해주냐면은 세상에 존경받는 일을 해고 왔을 때 그때 스스로 치료되고 난 어떻게 웃으면서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거고 내 후대는요 절대 이 유전병을 상속을 안 받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연의 원리를 분명히 설명해 주는데 내보다 질량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치료해요. 나의 멘토가 어떤 질병이 있다 그러면 내보다 질량 있는 사람이 와야 돼. 그러면 정확하게 나를 치료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병원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지금 나를 때 약을 처방해주고 하는 것은 임시 방편으로 더 어려워지지 않게끔 지금 주는 거지 절대 저 사람이 천없는 명약을 주더라도 내 몸은 절대 치료가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럼 내 몸은 어떻게 치료되는 거예요? 세상을 널리 이롭게 했을 때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았을 때 그때 네 몸은 스스로 치료된다. 이렇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물리를 가르쳐 줬죠. 뭐라고요? 내보다 질량이 약한 사람은 절대 나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가 없다. 그 원력이 절대 안 나와요. 아니 질량 좋은 사람이 원력이 나와요. 질량 낮은 사람이 원력이 나와요. 그렇죠? 그럼 도반님들이 왔는데 멘토가 질량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내보다는 좋잖아요. 좋으면요. 내 원력이 정확하게 미치게 돼 있는 거라.